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이민석 교수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과격하게 잡았는데요. 내용은 과격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픈소스 관련해서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어디쯤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요즘에 이제 오픈소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랑은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사용률이 100%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개발자는 무조건 오픈소스 개발자이고, 회사가 뭔가를 개발하려면은 오픈소스를 안 쓰고는 안 배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사해 보면은 뭐 분야마다 이 섹터는 뭐 65%, 7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픈소스를 안 쓰고 뭔가를 한다는 게 지금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품 자체 플랫폼도 오픈소스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당연히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든 뭐 프레임워크를 쓰든 아니면은 자기의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하고, 또 도구라도 오픈소스를 당연히 쓰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나 R&D, 아마 여기 R&D 쪽에서 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R&D 그 다음에 취미 활동에도 당연히 오픈소스를 많이 쓰죠. 근거가 필요 없을 만큼 100%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itHub이 사실 이제 오픈소스를 생산된 오픈소스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모두가 알고 계시죠. GitHub에 지금 가입자가 1억 명이 넘고요. 1억 명이 넘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페이스북이 가입자가 10억 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입하는 10억 명 가입자가 페이스북에 있는데, 개발자만 자기가 개발을 조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개발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개발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GitHub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1억 명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의 개발자 숫자를 통계마다 많이 다른데 100만 명 근처로 보는 게 비교적 괜찮은 통계 같아요. 그 이제 뭐 한 해 몇십만 명씩 키우기 때문에 아마 그것대로 했으면은 지금쯤 거의 1000만 명쯤 됐어야 되는데, 실제 개발자 숫자를 보면은 100만 명 언저리가 이제 심각하게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되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은 1억 명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우리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0만 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는 3억 3천만 개인데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 리포지터리 숫자는 포크된 숫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스만 따지면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3년 위키피디아에 있는 통계고요. 아마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예를 들면은 아마 개발자들이 다들 가입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인플런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개발자 학습하는 동영상 사이트인데, 인플런이 처음 만들어질 때가 아마 6년 전, 7년 전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인플런 이용주 대표랑 만나서 얘기할 때 도대체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시츄에이션이 될 거냐라고 할 때 20만 명? 그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런 가입자 수가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 숫자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아마 좀 있으면은 인플런도 몇백만 명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전부터 있던 오키라는 사이트도 지금 몇십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개발자 베이스는 무지하게 커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하여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LLM이 많이 떴죠. 요 다음에 이제 신정기 대표님이 나오셔 아마 많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여기 GitHub에 보면은 요 사이트에 가면은 최근까지 나온 발표한 LLM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2개
오픈소스 LL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뱉어내는 LLM,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어주는 LLM이 10개쯤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여러 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뭐 작은 데이터셋이 아니라 좀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공개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AI 또 뭐 머신러닝 이쪽 동네도 오픈 소스 때문에 판이 많이 바뀌었죠. 실제 이제 오픈 AI는 비교적 오픈을 안 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고요. 대신 이제 뭐 메타나 다른 회사들이 오픈을 하고 그 오픈된 결과, 그러니까 스테이블 AI나 이런 데서 오픈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가 상업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누구한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LLM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연락에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오픈 소스로 나온 LLM을 딱 써봤더니 자기네 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있는 LLM 가지고 뭘 만드냐에 관한 시장으로 바뀌어간다는 거고, 있는 LLM이 오픈 소스로서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개발자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타이들리프트에서 조사한 건데요. 개발자의 40% 정도는 오픈 소스 개발을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13%? 한 15% 정도 되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오픈 소스로 가고 그게 회사의 내 롤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자기가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것이 회사의 임무이고 자기는 오픈 소스 개발자인데 그게 직업인 경우가 15%쯤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자기 일의 반 정도는 회사에서 돈 받는데 반 정도는 오픈 소스로 돈을 받아 라는 사람이 20몇 %쯤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오픈소스를 재미로 하는 사람인데, 재미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은 자기가 만든 오픈소스가 회사에서 워낙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서포트나 지원이나 이런 리퀘스트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저 위쪽에 보면은 14%는 다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픈소스를 완전 재미로 내 스타일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전체 오픈소스 개발자 중에 반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메인테이너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메인테이너들은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기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보면은 그 메인테이너의 의도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오픈소스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테이너하고 그 다른 코어 개발자 그룹들 이분들한테 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가 원하는 페이스에 맞는 어떤 기능 추가나 또 어떤 버그 픽스나 이런 것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저 파란색 쪽 비율이 커질 것 같고 이 조사를 한 타이들리프트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BM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기여자들을 컨택을 해서 회사의 리퀘어먼트를 던져주고 그걸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픈소스 방식으로 이전에 많이 시도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깃허브에 리포지터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풀 리퀘스트를 하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불씩 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를 쭉 적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슈를 쭉 등록해 놓고 그 이슈에다가 액수를 적어요. 이거는 200불짜리 이슈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머지가 되면은 그때 이제 뭐 200불짜리 뭐 기프티콘 뭐죠? 상품권을 준다거나 캐시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약관계에 의해서 오픈소스가 개발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돈을 받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주로 하고 있는 개발,
돈을 얼마나 받냐 라는 거가 이제 반쯤 받는 사람하고 그게 직업인 사람하고 값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 회사들이 지금은 오픈 소스를 작정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그 오픈 소스 개발하는 게 자기의 업무이고 그거의 대부분에서 월급으로 받는 거고요. 오픈 소스가 회사의 원래 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지불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지금은 완전 흥했죠. 그러니까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기타 등등 많은 클라우드 이제 그 서비스 회사들이 있는데 클라우드 회사들이 대부분 오픈 소스를 매니지 서비스로 바꿔갖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큰 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계층에 대해서 버티컬하게 호리존탈하게 서비스를 아주 잘 큐레이션해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해줍니다. 이 시장이 잘 구축돼 있고 원래 이제 오픈 소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이 사스 형태로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쪽내 보면은 굉장한 장점이죠. 내가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이게 서비스가 될 때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이 서비스 형태가 잘 갖춰지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뭐 트래픽 기반으로 되고 아니면 사용자 기반으로 되고 아니면은 뭐 코어 기반 또 개발자 기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여러 데이터 회사들이 이 모델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제 도전거리도 많이 생겼죠. 기술 자체에 돈을 낼 거냐, 또 소스에 돈을 낼 거냐, 이 기술이 네 거냐, 소스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냥 뭐 퍼블릭 도메인처럼 이 기술 자체는 그냥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왜 네가 돈을 받냐, 뭐 이런 이슈가 이제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 매니지 서비스라는 회사가 남이 만든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매니지하는 툴을 만들어서 자기 고객한테 제공하면서 원래 있던 오픈 소스 회사에 이제 보상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를 처음 만드는 회사들은 내가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돈은 엄한 놈이 번다.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기술이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수익 배분 이슈가 사실은 라이센스 이슈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SSPL이라든지 SSPL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AWS나 여기가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하면은 그 매니지하는 서비스의 소스도 공개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는 뒤에 있고요. SSPL이 이제 그런 형식이고 BUSL은 이제 최근에 테라폼이 이걸로 바뀌었죠. 얘는 뭐냐면은 얼마 동안은 돈을 내고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서비스의 기간을 예를 들어 3년, 4년 이렇게 정하고 그 이후에는 원래 있던 뭐 아파치나 다른 비상업적인 오픈 소스로 바꾸겠다는 거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스가 한 RSAL 같은 경우는 상업적 매니지 서비스 자체를 그냥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이걸 서비스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돈 받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오픈 소스가 원래 만들어질 때 기여자라는 그 포지션이 이제 기업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생겼습니다. 기업으로 바뀌어도 역시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공짜로 써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철학과 비즈니스가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표는 그 오픈소스 인덱스라는 사이트에 있는 표인데요.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허브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하는 랭킹을 정한 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글로벌 큰 회사들이 상위에 있고요. 레드햇이 꽤 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꽤 높이 있고요. 무려 오라클이 7등입니다. 오라클이 7등인 이유는 뻔하죠. 자바 때문에 그렇고요. 또 VM웨어, 뭐죠? 버추얼박스 이쪽 동네가 아직은 오픈소스니까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 하웨이가 13위입니다. 하웨이가 오픈소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의 글로벌 컨퍼런스 오픈소스 관련된 오픈소스 글자가 들어가 있는 컨퍼런스에 가보면은 하웨이가 거의 메인 스폰서입니다. 삼성은 34위에 있고요. 저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시총 순위입니다. 하웨이는 글로벌 시총에서 47등이고요. 삼성은 21등이고 저 괄호 안에 뒤쪽 숫자는 이제 개발자 숫자인데 개발자 숫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의 추정치에 가깝습니다. 삼성이 48K, 그러니까 38,000명, 5만 명 정도의 개발자가 있는 회사고요. 중국 회사는 개발자 몇 명인지 알려지지 않고요. 아마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구글이 5만 명인데 개발자 숫자는 이제 뭐 어디까지를 칠 거냐라는 이슈가 약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LG가 시총에 비해서 생각보다 오픈소스의 기여가 아직은 적다는 겁니다. 삼성이나 LG는 이제 자기네 오픈소스 플랫폼도 있고요. 삼성은 타이젠을 예전에 많이 했었고 LG는 웨브OS를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여의 순위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점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6월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과기부 쪽 발표가 이랬습니다. 오픈소스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94.2%가 오픈소스를 쓰고 있고 자체적 라이센스 검증 절차가 있는 기업은 32.1%.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검증 툴로 자기네가 사용한 오픈소스에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32%. 굉장히 높은 숫자죠.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저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47%는 오픈소스를 그냥 단순히 사용한다라는 거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리뷰나 수정 등으로 적극 참여하는 비율을 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또는 내가 오픈소스 안에 이제 코어 개발자 그룹에 들어가서 리뷰를 하고 또 메인테이너로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를 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랍니다. 저렇게 되면 좋겠어요. 되게 공격적인 계획이고요. 일단 이제 중간 요약을 하면은 기업들의 오픈소스 위주는 상당히 높습니다. 무조건 써야 되니까 일단 기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자사의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시작하는 회사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갖고 있던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LG의 포스라이트나 또 카카오 올리브 플랫폼 이런 툴들은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툴인데 오픈소스를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를 들이고 있고 LG의 포스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그 자체도 공개하고 있고요. AI 영역은 꽤 복잡하지만 복잡하다는 의미가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지만 오픈소스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되게 크다는 거고 오픈소스의 원래 저작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작권 이슈는 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컴플라이언스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케이스도 꽤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보안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오픈 SSL 문제, 그다음에 뭐 자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최근에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S밤이나 여러 가지 오픈 소스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직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클라우드 시대로 들어오면서 오픈 소스의 원래 철학이 약간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약간 더 분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픈소스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오픈소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오픈소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오픈소스는 혁신적인 개발 방법론일 뿐이죠.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덜 들어 개발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피처가 잘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품질이 좋아져 라는 개발 방법론으로서 오픈소스가 활용돼야 되는데, 오픈소스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딱 생각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꼬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R&D라는 기관 쪽에서는 오픈소스로 과제가 나오면은 이제 막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죠. 소스를 다 열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기술료를 받아?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엉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 자체는 사실은 개발 방법론일 뿐인 거죠.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직 소프트웨어 산업이요 100년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다른 모든 산업은 도메인이 달라서 그렇지 제조업은 진짜 오래됐고 또 기타 서비스업도 진짜 오래됐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100년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뭐 전쟁이나 비윤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과 다른 모두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오픈소스를 쓰는 게 맞냐 틀리냐, 러시아에 간 라이센스를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오픈소스 원래 라이센스의 정의에는 어디 쓰든 상관없다 이런 게 OSIL 정의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정의나 철학들이 지금 이제 복잡한 세상이 되면서 엉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거의 가치 평가 기준이 아직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재미로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30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은 재미로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재미로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이거의 그 활용 가치, 상업적 활용 가치가 얼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소스가 공개됐을 때 그 기술이나 그 소스 자체에 대한 오너십 이런 부분들이 잘 정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죠. 커뮤니티가 처음에는 다였죠.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런 거가 필요해. 그럼 같이 모여서 만들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쓸만하니까 회사들도 사용하고 이랬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만들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끼리 쓰다가 누군가 고객이 오죠. 그리고 고객이 와서 이 오픈소스가 괜찮아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 이제 이름이 난 오픈소스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픈소스가 그런 입장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취미로 개발하는 오픈소스는 이제 더 이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렇게 동호회처럼 만들어진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작정을 하고 만든 커뮤니티가 지금은 이제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또 개인 몇 명 또 뭐 큰 플랫폼인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아직 그런 영역이 있긴 하지만 되게 이제 큰 소프트웨어 큰 글로벌한 락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확 갈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꽤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까 로잉 프로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선택하는 거는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컨소시엄을 만들고요, 포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챙겨가지고 국가적인 R&D로 어떤 오픈소스를 만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 많은 조직이 참여하죠. 이름하는 모든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 회사들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회사들이 쓰니까 작은 회사들도 다 쓸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글로벌 락인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새로운 걸 만들면은 엄청난 영업 비용이 들어요. 개발은 개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상업적 확산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요. 원래 있던 이제 오픈 소스의 정의처럼 소스도 공개하고 누구나 가져다가 고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열티는 없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로열티는 없지만 이제 다른 돈 버는 방법은 챙겨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이런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글로벌 락킹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모여갖고 표준화하는 거죠. 메타가 LLM을 공개하잖아요. 누구나 다 갖다 쓰잖아요. 메타는 뭘 가지고 돈 벌까요? 이런 고민을 이제 회사들이, 큰 회사들, 또 큰 회사들의 연합 이런 데서 이제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되니까 하는 게 분명한데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이런 거의 최초의 구조는 이제 락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또 이 다음 단계로 갈 때 기존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역시 오픈 소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락인을 만드는 구조를 해서 일단 쉽게 시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큰 시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보안에 관한 규칙,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얘기가 조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작년부터 법안이 올라갔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서 S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안 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직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오픈 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이슈는 꽤 정리가 된 것 같고 보안에 관한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커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큰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5만 가지 소프트웨어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거의 80%는 다 오픈 소스로 돼 있는데 이거의 보안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재단들, 특히 리스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서는 보안 문제가 지금 핵심 관심사인 겁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개발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발자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개발자는 오픈소스 개발자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오픈소스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오픈소스인 언어를 사용하고, 오픈소스인 도구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개발자인데 전업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회사들이 상업적으로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밑에 있는 프레임워크 자체를 오픈소스,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개발자는 개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픈소스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도, 개발자의 처음에 그 회사에 취업한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만든 거는 전부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또는 회사의 어떤 리포지터리에 올라가 있었고 내가 뭐 했는지가 다 보여. 이러면은 개발자는 되게 좋죠. 이전에 자기가 뭘 했다는 거를 표시하려면은 이력서를 잘 써야 되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또 개인 프로젝트를 연락해 하고, 이런 일들을 보통 해야 됐었는데, 지금 개발자들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오픈소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결과가 딱 있어. 그러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내가 걸레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걸 오픈소스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엄청난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확실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올리고 머지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코멘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번에 키노트를 하실 레벨업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깃허브에 가시면요,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커밋 로그들이, 또 이슈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이 회사의 월급을 받지만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리포지터리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스의 품질이 내가 만든 거, 또 리뷰 받아서 개선한 거, 이게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자한테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개발자가 증가하고 아마도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았고요. 기업들도 지금은 당연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던 거를 오픈소스로 바꾸는 거는 이제는 뭐 조금 철진한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내가 개발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개발하면은 기여자를 많이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처음에는 주로 회사의 핵심 개발자들이 하고 조금 있으면은 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그 기여한 결과로 이득을 얻습니다. 제일 큰 이득은 품질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리크루팅이 쉬워지죠. 개발자 구하기 힘든데. 그래서 오픈소스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체가 개발자들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들은 우리는 오픈소스를 해요라고 해서 착한 회사 이미지가 생기겠지만 개발자들은 그 착한 회사 이미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것이 멋지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일수록 도전적인 개발 프로세스, 도전적이라는 게 완전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던 좀 후진 거를 버리고 이게 제대로 된 개발 프로세스야. 리뷰도 제대로 하고 이런 절차도 제대로 하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일수록 협업과 의사결정에 대한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되는 단 한 명에 의해서 주도되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목표가 바뀌는 이런 개발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일수록 더 산업적인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재미로 개발하는 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개를 할 때 우리 회사에 당연히 이로운 걸 만들었겠죠. 근데 이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 다른 회사들한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거를 홍보를 해야지 회사도 좋고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체도 살고 개발자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를 시작한 거는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30 몇 년쯤 됐죠. 프리 오픈소스라는 운동이 시작된 거는. 근데 이제 지금 와갖고 차이가 이제 생긴 게 뭐냐면은 소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챌린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LLM이 오픈소스로 공개됐대요. 근데 오픈소스로 공개된 걸 딱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소스고 어디까지가 소스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헷갈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델 자체나 트레이닝 데이터나 유저 데이터나 또 그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된 게 오픈소스인지 또 이거를 볼 수 있는지 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까지가 오픈소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파인 튜닝을 했어. 그러면 그 결과가 오픈소스에 어떤 영향을 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요. 수정은 뭐고 배포는 뭐고 또 파생물은 뭔지에 대한 정의도 이제 완전히 새로 내려야 되는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할 때 내가 오픈소스를 어디까지 썼는지에 대한 정의도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LM이 막 공개되면서 되게 중요한 뭔가 소프트웨어 자산이 공개됐는데 오픈소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법이 되게 늦게 가요. 오픈소스의 많은 라이센스들은 개발자들이 그냥 선언적으로 한 겁니다.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해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몇 페이지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게 되게 엄청난 저작권 문서처럼 인식되고 그거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라이브러리 딱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뭔지가 잘 모르게 된 거예요. 스태틱 라이브러리 있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있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도 뭐 만들어진 게 있고 실제 실행 단계에서 같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바가 나오면서 완전히 헷갈려졌고 그 이후에는 완전 이제 판사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거는 뭔가라는 물건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법은 되게 옛날 법인데 기술은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전이랑 이제 오픈소스가 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단계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작권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OSI라는 데서 이제 오픈소스를 잘 정의했잖아요. 에릭 레이몬드 아저씨가
오픈소스라는 건 이런 거야라고 비교적 상업적 견지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될 수 있게 정의를 딱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꽤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철학적 견지에서 오픈소스가 정의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업적으로 오픈소스가 활용되는데 이슈가 있겠다 해서 OSI에서 오픈소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원래 오픈소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 개발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개발 그룹이 소외가 되는 사태를 그 OSI의 정의가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사들이 라이센스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바뀐 라이센스가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회사들, OSI에 후원하는 회사는 큰 회사들이잖아요. 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돈 벌던 거가 막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입장은 저랑 많은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를 OSI가 한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라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공개된 LLM들 그 언저리의 저작권이 중구난방이에요. 원래 이제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CC 라이센스를 잘 안 썼거든요. 근데 LLM을 공개하면서 그 LLM 자체에다 CC 라이센스를 붙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도 있고 MIT도 있고 오픈레일 M도 있고 CC by SA. CC by SA는 소스 쪽에서 보면은 GPL보다 더 강력한 것 수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그 LLM 코드, 그러니까 코드를 뱉어내는 LLM에는 아파치, 오픈레일, CC by, BSD, 트리클로즈, 커스텀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아파치가 적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데이터셋에서도 아파치 라이센스도 있고 CC by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를 내가 오픈할 때 어떤 정신을 담아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오픈할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또 이걸 오픈한 다음에 엄한 놈이 돈을 버는 거를 내가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막 발전하는 시작 단계라서 어느 순간에 정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소프트웨어가 가진 기술이나 그 소프트웨어가 주창하는 그 뭔가 철학이 명확한 거인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니즈가 가장 잘 해결된 프로젝트가 훌륭한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만 오픈 소스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 소스에 관해서는 특히 만드는 사람과 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처음 착한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걸 만든 사람이 써줬으면 좋겠어 라는 건데,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엄청난 영업을 하겠죠. 내가 이런 걸 만들 건데 너는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픈소스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직 밖에 있는데 이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R&D로 오픈소스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사용자는 미래에 있죠. 지금 만드는 거를 R&D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떨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사용자가 계속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릴리즈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고 빨리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 장면이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공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개발자라면은 지금 코드를 보고 싶습니다. 당연하겠죠. 다 개발한 다음에 짠 하고 오픈하면은 이미 10만 라인 소스, 이거는 되게 버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스, 그러니까 빠른 릴리즈를 한 다음에 그 현재 소스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픈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보안 문제 때문에 소스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사용자가 지금은 예전과 달라갖고 돈 낼 준비도 돼 있어요. 오픈 소스를 할 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뭐 주식적인 마인드로 오픈 소스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오픈 소스가 대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대세라는 게 오픈 소스를 만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이롭게 한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죠. 지금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세상이 특히 AI 때문에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기술 환경도 변했고 그다음에 사업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지금 오픈소스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큰 재단에 자본들만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자본의 논리가 오픈소스의 모든 거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중심에는 개발자가 있고요. 개발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사용자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특히 개발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 오픈소스를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철학으로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